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EBS 위대한 수업. 오늘부터는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라는 주제로 폴 크루그먼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이 첫 수업이니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폴 크루그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이번 1강 요약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보기는 EBS 홈페이지와 KMOC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2008년 표준 무역 이론을 통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입니다. 주로 국제무역과 지리경제와 같은 거시경제에 대해 연구했고 지금은 뉴욕 시립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대중적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학자인데 주로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칼럼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50명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거시경제학자다 정도만 챙겨가셔도 재밌게 강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를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직전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 크루그먼은 2019년의 세상은 세계화의 정점인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세계화의 척도는 국가 간 무역량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2019년은 국가 간 무역량이 가장 많았고 세계 GDP 대비 수출 비중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는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세계의 생산량의 측면에서 세계 무역이 정점에 도달한 시기는 2007년쯤입니다. 동시대인 2008년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고 이후 모든 지표가 멈췄습니다. 세계화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죠. 세계화는 세계 경제를 이끌었지만 어느새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 시대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우리는 정말 화려한 기술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고 화려한 기술이 꼭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좋은 기술을 판단하기 위해선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는지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지난 10년간 기술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에서 경제학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총요소 생산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은 간단하게 말해 자본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생산성입니다. 총요소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혁신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2007년부터는 총요소 생산성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에 세상을 뒤바꾼 혁신이라 불리는 스마트폰이 나왔음에도 말이죠. 우리는 스마트폰 이후 획기적인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스마트폰은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한 정보 기술들도 그렇습니다. 화력 발전이나 내연기관이 등장했을 때 전 세계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꿨지만 스마트폰이나 정보 기술은 일하는 방식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폴 크루그먼은 말합니다. 팬데믹 이전 세계 경제에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생산적인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생산적인 일꾼의 수가 충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현상이 일어났죠. 지금은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이가 들면서 은퇴를 하기 시작했지만 대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일본은 2000년대 이후부터 25세에서 54세 인구, 그러니까 핵심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구 감소 국가가 됐죠. 한국은 그 감소세가 더 빠릅니다. 미국은 2000년대 이후 핵심 생산 인구가 줄어들진 않았지만 성장세가 정체 중에 있습니다. 마치 2000년대 이전 일본의 상황처럼 말이죠. 인구 감소가 문제인 이유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의 총량이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소비를 해도 전체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이죠. 폴 크루그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경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장 경제는 충분한 수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새 제품을 만들면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써야 고용이 유지가 되죠. 이것이 바로 시장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장애물들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자본이 되고 투자가 되어서 선순환을 이루죠.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어 생산과 구매가 감소하고 세계화는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죠. 핵심 생산 인구의 감소는 직접적으로 투자 수요를 감소시킵니다. 새로운 제품이 필요한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이처럼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세 가지 요소인 세계화, 기술,
핵심 생산 인구는 그 한계에 도달해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를 감소하게 했고 우리 사회를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투자 수요가 감소한 사회가 왜 취약한 사회가 될까요? 투자 수요가 낮은 사회는 금리를 낮춥니다. 수요를 끌어올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것이죠. 심지어 경제적 상황이 좋을 때도 저금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경기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불경기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충격 방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경기에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기대하죠. 하지만 이미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면 더 인하할 금리가 없겠죠. 투자 수요가 낮은 사회는 곧 충격 방지 시스템이 없는 사회입니다. 폴 크루그먼은 팬데믹 이전 경제는 충격 흡수 장치 없이 이미 추락하고 있었고 팬데믹과 같은 큰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2020년 팬데믹 시작 상황에서 경제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